네, 온라인 수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생명 시스템 교과서 141쪽부터 시작할게요. 온라인 수업을 주로 하고요. 학교에서는 여러분 활동지를 푸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생명체. 자, 생명체 하면 어떤 게 생명체일까요? 그 생물학자들은요, 그 유전, 생식,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자기와 비슷한 자손, 그러니까 같은 자손을 증식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또 대사를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에너지를 변화를 시킬 수 있느냐?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화학 에너지로 변화시키거나 또는 포도당, 탄수화물 같은 것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나? 그다음에 반응은 외부 환경에 반응하여 그 생명체를 내부의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반응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사람은 항상 추우나 더우나 36.5도씨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 유지 기능이 있나. 외부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진화를 하고 왜 왔나. 사람도 진화하고 왔고 이런 나무나 모든 게 진화를 통해서 현재까지 왔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생명체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생명체 중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집신벌레도 있고 유굴레나 뭐 아메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생명체 이렇게 있어요. 자, 하나의 개체가 있죠.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죠. 동물, 식물 대표적인 거 하나씩 났습니다. 그래서 개체가 하나의 개체가 있는데 한 생명으로서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무는 가까이 가보면 나뭇잎을 볼 수 있죠. 사람은 또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또 이것을 가까이 들여다봅시다. 그러면 폐 안에는 이런 폐포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 나무도 현미경으로 나뭇잎을 현미경 그 인맥을 보면 이렇게 많은 조직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다시 보면은 이런 조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은 여기는 동물 세포고요. 자, 동물 이게 하나의 세포입니다. 세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죠.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면 세포 모양이 자 여기는 이렇게 네모난데 안에는 보면 약간 뭉그러지고 약간 다른 모양을 좀 갖고 있죠. 비슷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도 뭔가 동그란 게 검은 게 뭐가 들어있죠. 자, 초록색 이거는 혹시 여러분이 아십니까? 네. 이거 보면은 식물세포인데 식물세포에 엽록체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얘가 엽록체입니다. 엽록체. 근데 지금 식물세포에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본 게 아니고 이거 딱 잘라서 단면만 본 거기 때문에 핵 같은 건 지금 현재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동물 세포 이렇게 보면은 뚜렷하게 핵 존재를 볼 수 있습니다. 얘가 핵입니다. 엄청 큰 거 핵. 핵과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죠. 어쨌든 이건 뭐냐면 얘가 세포입니다. 세포 하나. 이 세포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이게 조직을 이룬 겁니다.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일정한 조직을 만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들을 이렇게 다 식물도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잎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건데 자 잎에 있는 뭐 울타리 조직, 무슨 책상 조직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일정한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한번 볼게요. 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우리가 쭉쭉 들어가 보니까 네, 세포로 구성되었죠. 자,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포는 구조적인 단위이면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이기도 하다. 이거 부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구조적 단위이면서 기능적 단위이기도 하다.
세포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 제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뭐 소화를 담당한다거나 어떤 거는 호흡을 담당한다거나 그런 기능적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화나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긴가 해서 구조적 단위이면서 기능적 단위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세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포가 한 개로 이루어진 개체를 아까 봤듯이 우리가 그걸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는데 아메바, 집신벌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사람이나 아까 나무, 은행나무 같은 것들은 많은 세포들이 모인 다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까지는 쉽죠? 자, 그럼 일단 있잖아요. 그 집신벌레와 아메바, 단세포 생물을 조금 구경하고 갈게요. 얘는 여기 핵입니다. 여기 핵이고요. 손으로는 잘 안 보이네요. 얘가 핵이고 얘는 집신벌레입니다. 집신처럼 생겼다고 해서 집신벌레 이름 그대로 여기가 핵입니다. 핵. 이거는 이분법에 의해서 중학교 때 배웠죠. 이분법. 집신벌레가 자기를 증식하는 자기가 아주 똑같은 어미와 같은 자식을 증식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얘네도 증식하려면 엄청 힘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눠졌네요. 그리고 단세포 생물에는 집신벌레, 아메바 외에도 유골레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간단히 아메바는 여기 보면 쭉쭉 늘어나죠. 안에서 물질교환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가 핵입니다. 집신벌레, 아메바, 단세포 생물이 있고 사람과 은행나무는 다세포 생물이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이 세포를 직접 관찰을 못했기 때문에 각 세포를 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아까 보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세포는 모두 그쵸 구조적 단위를 갖고 얘가 어떤 거는 근육세포가 되고 어떤 거는 창자의 상피세포가 되고 어떤 거는 모세혈관의 세포가 되고 하면서 구조적 단위를 갖는 세포 이 세포 하나하나들이 다 구조적 단위를 갖고 또 동시에 그렇게 단위를 가지면서 얘네가 기능도 단위적으로 한다. 그래서 세포는 구조적 단위와 기능적 단위의 역할을 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데 세포들은 있잖아요. 아주 모양이 아주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것끼리 이건 근육세포처럼 생겼는데 근세포 모양처럼 비슷하게 길쭉길쭉하고 핵도 있고 이렇게 모여 있는 거랑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이거는 있잖아요. 다 요거는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를 전자현미경으로 본 모습이고 요것도 신경세포 이거는 그린 신경세포인데 이런 세포들이 비슷한 모양과 그 다음에 비슷한 기능을 갖는 것끼리 모여서 조직을 이룹니다. 얘는 근조직을 이루고 이건 신경조직을 이루죠. 그러니까 세포가 비슷한 모양과 비슷한 기능을 갖는 것끼리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얘는 신경조직, 얘는 근조직. 자, 조직을 이루고 그게 어떻게 구조적 단위, 기능적 단위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조직을 이루고 그것들이 이제 다시 일정한 모양이 되면 기관이 되고 그 기관이 하나의 개체가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올렸는데 자 여기서는 세포를 다시 보면 이건 구강세포입니다. 핵이 뚜렷하게 보이죠? 이거 염색한 거 얘는 구강세포 이렇게 여러분 중학교에서 봤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티슈 여러분 티슈 아십니까? 티슈 예, 휴지가 아닙니다. 이거 뭐 티슈는 조직입니다. 원래 티슈는 이게 조직이란 뜻인데 그 휴지에도 티슈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래서 영어로 티슈하면 조직입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 모여서 이게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여기도 세포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조직 여기도 세포 보세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구조적 단위로 이루어져서 모양과 그 형태가 비슷하죠. 그 다음 기능도 비슷한 것끼리 모여서 뭘 한다? 조직을 이룬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사람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 안에는 이런 호흡기관 같은 게 들어있죠. 호흡기관에 더 자세히 안에 들어가 보면 기관 안에는 이런 각자 그 기능에 맞게 구조에 맞는 그 조직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조직들 안을 다시 살펴보면은 하나하나 세포 모양과 기능과 그러니까 구조적 단위와 그다음 기능적 단위를 갖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하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이 일정한 형태를 갖추면은 그게 기관이 되고 이 기관이 하나의 생명체인 개체가 된다. 프린트 해볼게요. 자, 세포. 생명 시스템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계속 모이면 이거 하나의 조직을 이룹니다. 아까 보면 뭐 신경 조직도 될 수 있고 근육 조직 상피 조직도 될 수 있고 했더니 조직이 된다. 이 모양과 기능에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그리고 이런 조직들이요 다시 또 모이면 어떤 고유한 형태 이런 형태를 갖죠. 그러면 뭐 요거는 호흡기관이고 소화기관도 될 수 있고 운동기관도 될 수 있고 이런 기관들이 이제 다시 모여서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가 된다. 세포가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개체를 이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살펴봤는데, 자, 이제 세포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세포 안에는 다양한 소기관이 존재한다. 세포 소기관이 존재한다. 아까 기관은 뭐예요? 조직이 일정한 형태를 띠해서 기관, 그 다음 개체가 됐죠? 근데 세포들 사이에서도요, 그 세포 안에 세포 소기관이 존재합니다. 자, 세포 소기관은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생명활동을 수행한다. 자, 이 소기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포 소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네, 핵,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엽록체, 액포 등이 있는데 자, 우리는 요 정도만 그 통합과학에서 알고요. 요 하나하나 핵이라든가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이런 것들의 역할들을 공부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엽록체와 액포와 그 다음 세포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식물에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동식물에 다 들어있는 것은 핵,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등이다. 이런 거를 구분해서 이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단 소기관을 다루고 나서 끝에 가서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선입감을 가지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자, 사람을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해봅시다. 자, 사람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그릴까요? 자, 애들이 사람 그리려면 어떻게 머리 그리고 몸 그리고 다리 그리고 이러죠. 근데 사람도 어른과 아이가 다르죠, 모양이. 아이는 머리가 거의 갓난아기 때는 머리가 엄청 크죠. 그 다음 몸에 비해서. 그러면서 점점점 자라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사람을 그렸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 사람을 대표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는 있지만 요거 하나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 하면은 그거는 획일화인 거죠. 획일화. 획일화를 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워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이 있습니다. 공. 여러 가지 공이 있죠. 그러면 골프공도 있고 야구공 여러 공이 있는데 자 우리 공을 그리세요 하면 어떻게 동그랗게 그냥 그리죠. 자, 이건 2차원 평면에 그린 거죠. 부피로 치면 구 모양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명암도 넣고 막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귀찮으니까 그냥 그려라 하면 2차원 평면에 원을 이렇게 그리고 맙니다. 원은 어떻게? 이렇게 잘라도 원, 이렇게 잘라도 원으로 보이죠. 그리고 공 그릴 때 이게 골프공은 옴폭옴폭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그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공이 이렇게 다 원으로 그리면 일반적으로 공은 구형 그러니까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때 원 모양이 된다 하는 식으로 일반화를 시킨 겁니다. 일반화. 이거를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따가 보면 아실 겁니다. 자, 여기 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일반화를 시켜볼까요? 얘가 자, 위에서 바라본 모습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일반화 시킬 수 있죠. 그 다음 옆에서 바라본 모습. 조금씩은 다 다르네요. 어떤 건 이렇게 해서 길고, 어떤 건 이렇게 해서 짧고. 그러면 우리가 얘를, 획이라가 아니고, 컵 모양은 대충 요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옆모습으로 봤을 때 일반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요게 길 수도 있고, 쭉 긴 거에 컵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짧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주 미니 컵 모양으로 될 수도 있죠. 근데 컵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모든 컵이 다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도 지금 보면요. 이거 실제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거는 평면, 그러니까 단면을 찍은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얘는 뭐냐면 차른데 이게 핵입니다. 이게 핵. 이게 여기는 동물세포, 여기는 식물세포. 근데 식물세포에 뭔가 이게 하얀 게 이게 보이죠? 이거 아마 액포처럼 보이긴 합니다. 식물세포의 핵은 이겁니다. 그런데 식물세포의 핵은 동그랗게 여기 뭐가 뭉쳐있죠? 근데 얘는 막 퍼져 있죠? 이건 뭘까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죠? 왜냐하면 핵은 얘는 핵 안에 보이는 건데 어떻게? 지금 얘는 유전인자가 풀어지면서 지금 단백질을 복제하려고 이제 막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다음 요 바깥에 보면 막 이렇게 돼 있고 뭔가 막 들어있긴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도.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거는 동물세포다. 얘는 식물세포다. 딱 그럴 수 있느냐? 일반화를 시킬 겁니다. 획일화를 시킬 게 아니고. 자, 요거 보면 동물세포입니다. 예, 동물세포. 동물세포 이렇게 보면 이건 핵이 엄청 풀어져 있네요. 안에 동물세포 핵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이런 것들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막 이렇게 이렇게 또 몰려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골지체 하는데 잘 보이진 않죠. 어쨌든 이게 동물세포인데 세포의 하나. 그 다음 얘는 식물세포. 얘는 액포 정확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된 게 요게 확대시키면 이렇게 되는 엽록체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렇게 돼 있는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볼게요. 그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은 있잖아요. 이거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일반화시킨 겁니다. 동물세포가 꼭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동물세포에는 이렇게 핵도 들어있고 미토콘드리아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둘러싸는 소포체도 막 둘러싸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동물세포는 전부 다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근데 동물세포 아빠 봤죠? 이렇게 원추 모양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는 어떻습니까? 짝짝짝 모양이 조금 달랐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일반화를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히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우선 핵이 커다랗게 보이네요. 동물세포에도 있고 식물세포에도 핵. 자, 핵부터 살펴볼까요? 자, 이거 비교를 한 겁니다. 지금 핵이 여기 있고, 얘는 여기 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소포체가 있는데, 얘는 소포체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여기는 미토콘드리아가 여기 막 뭉쳐져 있네요. 그 다음에 보면은 리보솜이라는 게 있는데, 자, 리보솜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는 안 보이네요, 지금. 자,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근데 우선 핵부터 살펴봅시다. 자, 핵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자, 요 옆에는 핵 옆에는 여기 뭐가 이게 주름진 게 많이 보이네요. 소포체 같은 게 보일 수 있네요. 이게 소포체 많이 보이네요. 자, 이게 핵이고 여기가 핵막입니다. 핵막. 핵막인데 아까 앞전에 보면 핵막에 뭐 이게 동글동글 구멍 같은 게 있었죠. 자, 이거는 뭐냐면 핵공이라고 해서 자, 핵막을 가로지르는 여기 단백질 복합체가 뽕뽕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핵의 물질 있잖아요. 그 단백질을 합성한 단백질을 이 핵공을 통해서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자, 핵막에서도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그 다음 단백질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막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핵공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핵공은 몰라도 되고요. 이거는 그냥 부연 설명.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궁금증을 풀어준 겁니다. 자, 핵을 우리가 어떻게, 자, 요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유전물질 DNA가 들어있다. 자, 이게 뭉쳐져 있죠? 얘가 염색사에서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뭐 풀어지고 복제하고. 자, 지금은 DNA가 있어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고, 그쵸? 얘가 복제하면 세포의 생명 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한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 소포체. 아까 소포체 하면 여기 핵이 있으면, 여기 핵입니다. 핵을 둘러싼, 자, 여기 막 주름진 거 보이죠? 이거 핵을 둘러싼 여기 이 파란 거는 미토콘드리아고요. 여기 주름진 거 보이죠? 이런 게 소포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면으로 보면 이렇고요. 여기 점점점 찍어져 있는 게 이런 게 리보솜입니다. 여기 보면 리보솜 크게 확대해 놨는데 동그랗지가 않죠. 얘도 일종의 하나의 구조물인데 원자들이 이것저것 결합해갖고 이런 불규칙한 구조물을 만드는데 워낙 작기 때문에 점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리보솜. 자, 리보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자, 여기 그 리보솜 역할을 잠깐 보고 갈게요. 이거는 지금 핵입니다. 자, 이거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핵을 이렇게 커다랗게 해서 했는데 핵공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Gene transcription begins in the cell nucleus. 안에서는 이게 messenger DNA RNA 보이죠? 이거 or DNA. mRNA DNA is 이중나선 produced 구조. from a 이 double-stranded DNA DNA들이 travels into the cytoplasm. 뭐냐면 이렇게 해서 where 복제된 ribosomes RNA가 translate 나오는 mRNA 겁니다. into 어쨌든 proteins. 자, 여기에서 이런 Proteins 유전 mediate 정보를 all 받아서 cellular 이 processes in both 보라색이 the normal 지금 and disease 리보솜입니다. setting. 정보를 certain 받아서 proteins 그거에 involved in the 맞는 cause or 아미노산을 pathway of 여기다 disease. 갖다 붙이는 거예요. To date, 그럼 아미노산을 두 개, disease-causing 세 개 proteins have been 결합하면 the target of 단백질이 되죠. conventional therapies, 그래서 such as 얘가 small 리보솜입니다. molecules 리보솜. and antibodies. 리보솜이 이 RNA에 있는 정보를 The 바탕으로 RNAi mechanism 단백질을 지금 enables the transient 합성하는 and selective 과정입니다. silencing of 자, any 이것도 gene 리보솜입니다. by 흰색 targeting 이거 mRNA for 리보솜 destruction, 이렇게. hence 자, preventing the 이게 expression 확대해서 of 보면 proteins 썸처럼 and their 보이는 게 function 아니고 in 이런 disease. 구조물입니다. 얘도 하나의 구조물 Alnylam is 리보솜. developing a potential 단백질을 new class of 합성한다. therapeutics. 자, 그러면 소포체부터 봅시다. 소포체 그림 간단하게 이렇게 보이죠? 핵막 주위로 소포체가 있는데 이 소포체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잖아요. 아까 봤죠? 이렇게 봐서 딱 달라붙어 갖고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막 끌어당겨서 합성을 하는데 원래 세포 내에서는 화학 반응을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통합과 A에서 배웠을 거예요. 뭐 공유결합, 이온결합 하듯이 세포 내에서도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 이온결합 막 이런 결합들을 막 하면서 그 아미노산끼리 결합하면서 물 분자도 내보내고 그 다음 아미노산 3개가 이렇게 결합되면 하나의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또 뭐 계속 많이 늘어나면 뭐 고분자 단백질이 되고 하면서 그 단백질, 리보솜이 합성한 단백질을 소포체가 여기 소포체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요 막에 의해서 골지체나 다른 데로 운반하는 겁니다. 이 막은요, 뭐냐면 유동적이에요. 막이 이렇게 딱 해서 단단하게 고무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얘가 단백질을 만들면 쑥 여기 떨어져 있죠. 동그랗게 이런 거. 쑥 둘러싸서 그 단백질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소포체는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 또는 세포 안에서 밖으로 다른 곳으로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하기도 하고 세포 밖으로도 운반하고 하여튼 이 소포체는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 미토콘드리아 볼게요. 자, 이게 파란색으로 된 게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양이 가지각색이죠. 근데 이제 이런 길쭉한 모양이 아주 많아갖고 여기는 벌써 길쭉길쭉하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모양을 약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것이냐? 얘는 자, 세포음이 일어난다. 막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보면 바깥에 이렇게 매끈한 막이 있고 안에 주름진 막 해서 얘는 이중 구조의 막을 갖고 있는데 이중막을 갖고 있습니다. 막이 하나 있고 안에 또 이렇게 꾸불꾸불하면서 막을 하나 더 갖고 있는 형태인데 여기서 이 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있잖아요. 산소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막 기체를 통해서는 산소가 그냥 막 확산해서 들어옵니다. 산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단백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포도당과 산소를 결합해서 다시 분해시키면서 포도당을 분해시키면서 뭐를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즉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한다 하는데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뭐 호흡이 일어나면서 하는데 에너지를 생산한다기보다 이미 포도당에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산소를 들여옴으로써 서로 이렇게 그 포도당을 끊어내면서 그 사이에 에너지를 발생하게 하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은 호흡을 하면서 포도당과 산소를 반응시켜 갖고 그 과정에서 뭐가 에너지가 나오게 한다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입니다. 다음 골지체. 아까 골지체에 있었죠? 골지체는 이런 모양입니다. 보세요. 요거는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거. 이거는 단면 이렇게 해서 평면으로 이렇게 본 모습이고요. 다 전자현미경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가 약간 힘들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실제 모습이고요. 이렇게 아까 보면 소포체랑 비슷하죠? 소포체 비슷한데 여기 동글동글 여기 보면 이게 뭘 이렇게 단백질을 수정하겠습니다. 자, 소포체는 골지체로까지 만든 단백질을 운반하고요. 골지체는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데 관여한다. 자, 이렇게 합시다. 세포 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건 소포체, 골지체는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데 관여한다. 여기다 싸갔고요. 이거 세포막인데 이런 세포막에 이런 그 단백질 덩어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밖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건 골지체는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인데 단백질을 어떻게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데 관여하고 소포체는 리조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아미노산 여러 개에서 만든 단백질을 골지체로 운반하거나 또는 세포 다른 곳으로 운반하게 한다. 자, 6번 세포막. 이 세포막은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할게요. 세포를 둘러싸서 세포 안을 주변 환경과 분리시킨 겁니다. 자,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출입하는 것을 조절한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2교시에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이 세포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봤다시피 이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막은 아니고요. 자, 한 층 되어 있고 두 층이죠. 이중층.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 낱개로 된 그러니까 단일층으로 된 게 아니고 이중층으로 된다. 세포막은 이중층이다. 여기서는 이중층이다. 알아둡시다. 이중층. 그래서 세포 이렇게 세포 아까 있었죠. 그러면 이건 세포 아니고 안에는 핵과 뭐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소포체, 리소좀 여러 개 있었죠. 안과 밖 이렇게 주변 환경과 이렇게 구분 지어주고
이 세포막은 이중층이다. 그래서 물질이 출입한다. 물질이 출입하면서 세포를 일정한 조건에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세포막은. 아, 요게 세포막이네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면 어느 게 안박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게 분리되어 있네요. 세포막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세포를 둘러싸서 주변 환경과 분리시켜주는 것을 세포막이라고 한다. 자, 이거 보면은 이거 하나하나 다 세포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세포막에 보면 이렇게 선모가 달린 것도 막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세포가 이렇게 다 둘러싸이는 모습 그냥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럼 동물 세포에 있는 그 세포 소기관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뭐 리소좀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식물 세포로 가면은 동물 세포에 있는 게 있습니다. 자, 핵 있죠. 리보솜이 있네요. 리보솜 있고, 그 다음에 네, 여기 골지체도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소포체도 있네요. 뭐 다만 뭐 여기에 소포체도 있고, 근데 다른 게 더 있죠. 그렇죠. 엽록체 보이죠? 엽록체가 보이고 그 다음에 액포라는 게 보이네요. 액포라는 게. 그 다음 세포벽. 세포벽이 보이죠? 세포막은 아까 동물엔 있었고 세포벽이 액포, 엽록체, 세포벽 요 세 가지 빨간 걸로 해볼게요. 액포, 엽록체, 세포벽. 이거는 특이하게 식물 세포에 들어있는 거네요. 동물 세포에는 이게 안 보이는데. 자, 요거 공부해 볼게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자, 이거 식물 세포입니다. 지금 보면 이거 핵 있죠? 핵 주변에 뭐 있는데, 지금 요렇게, 요게 들은 게, 이게 엽록체, 예, 엽록체고요. 그 다음, 여기, 세포벽은 보면, 여기 이렇게 단단하게 돼 있죠? 여기,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세포벽 안에 보라색은 핵입니다. 세포벽이 돼 있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해서 세포벽이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액포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뭔가 허연 구멍 있죠. 액포. 자, 세포벽은 식물 세포에만 있는데 세포막 바깥쪽에 있는 단단한 벽으로 자, 세포를 보호한다. 그다음 세포의 형태를 유지한다. 아까 동물 세포는 유지가 안 돼서 막 부정형으로 막 됐잖아요. 근데 식물 세포는 딱딱 각이졌잖아요. 그래서 세포의 형태를 유지도 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게 세포벽이다. 그 다음에 엽록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죠? 영양,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 식물 세포의 소기관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동전 모양으로 이렇게 막 켜켜이 쌓여 있잖아요. 자, 여기서 뭐 틸라코테이드 뭐 그런 명칭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뭐냐면 햇빛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얘를 자르고 결합하고 하면서 여기다 포도당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겁니다. 근데 얘도 보면 이렇게 막이 이렇게 또 두 개 있네요. 어쨌든 그렇다. 자, 액포. 액포는 특이하게 식물세포만 있는 건데 물, 색소, 노폐물을 저장한다고 되어 있네요. 물로 돼 있지만 이 안에 노폐물도 있나 봐요. 노폐물도 있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색소도 여기다 저장도 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성숙한 식물의 세포에 크게 발달돼 있다. 뭐냐면 어린 세포에는 이런 액포가 발달이 안 돼 있는데 많이 자라서 성숙한 식물 세포에 액포가 발달돼 있다고 하네요. 식물 세포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정리해 볼게요. 세포 소기관은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생명활동을 수행한다. 아까 보면 다 각기 제 역할이 있었죠. 그 관리 통제하는 핵에서 DNA 생명활동에 뭐 관리 통제하고 그 다음 쭉 해서 뭐가 RNA가 뭐 베껴서 그거 정보를 갖고 나오면 그 정보에 따라서 누가 리보솜이 막 달라붙어 갖고 뭘 만들어? 예. 아미노산을 갖고 단백질을 만들었죠. 그럼 얘가 만든 단백질을 누가? 여기 둘러싸고 있는 누구? 그죠? 소포체. 소포체가 또 쑥 어디로? 예, 감싸서 어디로? 예, 골지체로 이동합니다. 골지체.
골지체로 이동하고 또는 다른 곳으로 이동. 골지체에서는 또 이것을 또 이어받아서 어디로? 세포 밖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 그 에너지, 화학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이제 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을 갖고. 자, 그래서 DNA 유전 정보는 어디 들어있다? 네, 핵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유전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을 결합하여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 그죠, 리보솜이죠. 합성된 단백질은 어디로? 소포체를 거쳐서 골지체로 운반하고 어디로? 예, 세포 밖으로 또 운반이 된다. 그래야 우리가 헤모글로빈, 예를 들어 단백질 헤모글로빈으로 단백질을 만들었다 하면은 그게 여러 개 하면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겁니다. 헤모글로빈 한 28억 개 정도가 합쳐지면 적혈구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요거를 어디다? 예, 세포 밖으로 나가서 적혈구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골지체로 운반해서 세포 밖으로 운반한다.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 자, 확인 문제 들어갈게요. 이거 몇 페이지에 있죠? 거기 안 써놨네요. 제가 143쪽 확인 1. DNA가 있으며 세포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세포 소기관 핵 쉽죠?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은 네, 리보솜. 우리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기관이었죠. 자, 그 다음에 문제인식. 세포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세포막은 어떤 역할을 할까? 네, 2교시에 배울 겁니다. 세포막. 세포의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 출입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얘가 보면은 물질 출입이 어떤 식으로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어떤 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건 들어가지 못하는 뭐 선택적인가? 그런 거를 2교시에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